최근에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정말 거대한 선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드론 정책을 확 바꾸겠다는 건데요. 이게 동맹국인 우리 한국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문제 아주 깊게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내렸던 두 건의 아주 강력한 행정명령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건 뭐 그냥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전략을 완전히 극적으로 바꾸겠다는 일종의 신호탄이었죠. 이 두 개의 명령, 사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해요. 지배력 해방은 뭐냐? 규제를 싹 풀어서 미국산 드론을 더 빠르고 더 많이 만들겠다는 거고요. 영공 주권 회복은 시장의 가장 큰 경쟁자인 중국산 드론이랑 부품을 아예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직접 다 만들고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드론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미국 방위산업 전체를 다시 세우려는 거대한 전략의 첫 번째 수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미국의 장기적인 비전, 큰 그림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죠? 거기서 드론이 얼마나 값싸고 파괴력 있는 소모성 무기인지 제대로 증명됐잖아요. 미국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드론을 시작으로 해서 아예 저비용 대량 생산 무기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들을 이 공급망 안으로 쫙 끌어들이려는 거죠. 하지만 이 비전, 정말 화려하죠. 근데 이 비전하고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난관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쟁할 때 드론은 그냥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잖아요. 근데 평시에는 이게 군 자산으로 취급되면서 유지보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이걸 만든 기업의 몫이 되는 거고요.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방위산업 전체가요, 현재 요구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존의 방산 모델이라는 건 전투기처럼 아주 소량을 엄청난 고가에 만들잖아요. 근데 드론은 완전 반대거든요. 수십만 대를 아주 싼 가격에, 그것도 빠르게 찍어내야 합니다. 지금의 산업구조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인 셈이죠. 상황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극에 달합니다. 값싼 드론을 만들려면요, 모터나 배터리, 센서 같은 중국산 핵심 부품이 사실상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바로 그 중국을 공급망에서 빼버리겠다고 선언한 거죠.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의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망 문제가 미국 계획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정말 치명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여기에 더해서 원가 가산 방식이라는 아주 독특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산 비용에 비례해서 이익이 결정되는 구조거든요. 그럼 저가 대량 생산 모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정말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들어보면 정말 불가능한 미션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잠시만요. 관점을 살짝 바꿔서 이 위기 속에 혹시 기회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K방사는 스스로에게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의 이 고비용 구조로 과연 대량 생산을 감당할 수 있는가? 평시에 그 엄청난 유지보수 부담을 생각해도 이게 과연 매력적인 시장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만약 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에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 말이죠. 만약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다면요, 그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 전력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부품이나 납품하는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해보죠. 이 위기, 올바르게만 접근한다면요, 정말 엄청난 전략적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완전히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는요,
필연적으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공백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파트너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바로 구조적 혁신입니다.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 부숴야 한다는 거죠. 여기 4가지 열쇠가 핵심입니다. 첫째, 대량 생산에 맞는 새로운 원가 모델을 발명해야 하고요. 둘째, 자동차 산업처럼 대량으로 조립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반도체 산업처럼 아주 복잡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존 방산업체와는 다르게 스타트업처럼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결국 한국의 미래는 이 2가지 길 중 하나로 요약됩니다. 현재의 방식에 머물러서 미국 시장의 단순 하청업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구조적 혁신을 통해서 미국이 먼저 찾는 핵심 전략 파트너로 도약할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이 행정명령은요, 그냥 일시적인 정책이나 정치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을 아우르는 새로운 방산시장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드론 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K방산은 과연 시장을 이끄는 리더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뒤에서 따라가는 추종자에 머물 것인가?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